일본 기상청이 도쿄 앞바다인 난카이에서 일주일 안에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며 주의 정보를 처음 발표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역사상 가장 강했던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과 비교될 정도여서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섬나라 일본은 해양판과 대륙판의 경계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판과 판이 만나는 세계 지점에서 강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데 지난 2011년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어난 도호쿠 지역은 태평양판과 북미판이 만나는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대지진을 경고한 난카이 해구는 규슈 동쪽 도쿄와 인접한 곳으로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이 만납니다. 난카이 해구는 크게 3개의 단층 대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로 구성되는데 약 10만 200년을 주기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150년 내 이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 전문가들이 지진 에너지가 한계를 넘을 정도로 쌓인 위험한 곳으로 난카이를 꼽는 이유입니다. 일본의 경우 지역별로 한 150년 주기로 규모 8.0에 육박하는 지진들이 발생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쿄 앞바다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진 시기가 넘어섰고 최악의 경우 난카이 해구 지역 전체가 다 부서지면서 최대 규모 9에도 이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 발생하자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정보 주의거대 지진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주변 강진이 방아쇠가 돼 주기를 넘긴 난카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8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하면 거대 쓰나미는 물론 2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예상되는 등 동일본 대지진을 능가하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난카이 대지진은 동일본 대지진과 달리 우리나라 남해안과 가까워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일본과 대한민국 남해안과의 거리가 400km쯤 되는데 규모 9.0 지진이 발생한다면 에너지가 1000배 더 크기 때문에 31배 정도 되는 지진동을 만들어내면서 남해안에서 1cm 정도 흔들렸다면 규모 9.0 지진은 30cm 넘는 땅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동일본 대지진이 경주와 포항 지진에 영향을 준 것처럼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한반도에도 또 다른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번 2월 터키 강진 때 지하수 수위 변화는 7cm 안팎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발생한 일본 노토 반도 강진은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열도 서쪽에서 발생해 영향이 훨씬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일본 동쪽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여파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전까지 일본에서 난 진도 7 이상 대규모 지진을 보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8년 홋카이도 지진 등 일본 동쪽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태평양판이 일본 열도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섭입 활동이 활발한 탓인데 지진이 작고 규모도 커 한반도에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한반도가 일본 열도로 이제 끌려가게 되면서 한반도 지각 내의 응력 단층에 쌓인 힘이 크게 교란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일본의 재앙은 한반도에 상당한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 에너지가 국내에 도달할 경우 단순 유감 신고에 그칠지 피해를 야기할지는 불분명하며 종파인 피파가 더 강할 경우 한반도에서 빨리 감지되지만 진동폭은 작을 수 있습니다. 횡파인 에스파가 더 강할 경우 진동폭이 더 크기 때문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 강한 지진이 발생해도 지진의 쓰나미, 남해안 등으로 몰려올 가능성은 작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본섬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난카이 해국에서의 강진에 따른 지진의 일의 국내 도달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한반도도 지진에 대한 다양한 대비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